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원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을 제철 음식입니다. 저희가 여름 보양식으로 민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민어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셨던 황광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가 더운 여름에 만났다가 민어철에 만났죠. 네, 이렇게 선선한 가을에 다시 만났는데 여름에 민어를 소개해 주셨으니까 가을이 됐으니까 또 가을 음식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요? 사실은 식객들은 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은 바다에서 나는 것들,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맛이 들고 맛있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할 생선 네. 먹거리들 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생선이 다 맛있으니까 네. 이제 식객들은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야호 그러겠죠. 그럼 가을 제철 음식은 뭐 물이 차가워지면 뭐 맛있어진다고 예. 하니까 물 속에 사는 그렇죠. 것들, 생선들이나 생선들. 어패류들 다 네. 맛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이라도 내리고 나면은 네. 11월 정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땅에 있는 것들도 다 맛있고 네. 고기도 가을에 생산되는 고기가 네. 맛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좋은 세상이 온 거죠. 가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차가워지면 음식이 맛있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축제라든지 어떤 예. 행사가 대부분 가을에 많죠. 네, 가을에 네. 특히나 이 물고기와 관련된 예, 예. 해산물과 관련된 이게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가을이 되면 생선에 살이 통통해지고 잘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바닷물은 네. 대체적으로 내륙의 온도를 한 달쯤 뒤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날씨가 네. 이제 슬슬 가시면 9월이 되면은 네. 바다에서는 8월 달에 더운 날씨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한 달씩 늦게 가니까 더웠잖아요. 네네. 이제 그 더위가 슬슬 가십니다. 9월이 되면. 예. 그러면 생선들이 전부 다 기름기가 많아지고 네. 그 다음에 추워지면은 차가워지면은 그걸 견디려고 네. 영양분들을 피부나 이런 데다가 많이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잔인하게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주 맛있는 물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맛도 있고 예. 영양분도 더 많아진. 많고, 그렇군요. 예. 가을에 좀 많이 나오는 생선들, 해산물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어. 예. 네. 그래서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전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속담이 있는데 네. 하나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뭐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 그렇죠, 그렇죠. 돌아온다. 또 하나는 가을 전어는 머리만 하더라도 네. 참깨가 서말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참깨가 한 말만 해도 이만큼인데 이게 서말이라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서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서말 참깨에서 짠 만큼의 고소한 맛이 전어 대가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맛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가을철 되면 이제 전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선들이 다 맛있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렇군요. 예. 이 전어에 대한 속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옛날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속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전어는 언제부터 먹은 거예요? 예전부터 먹었는데 네.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조선시대고 문제는 지금 혼란스러운 게 지금은 전어라고 쓸 때 한자로 네. 돈전자라고 그러죠. 동전이라 그러는 전자를 써서 네. 전어라고 쓰고 네. 돈이 되는 물고기다. 그래서 전어라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예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발음은 전어인데 네. 한자로는 화살전자라고 그래서 네. 다른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은 대부분이
화살 전자를 써서 전어라고 기록을 해놓고 네. 이게 준치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해서 네. 준치 전어를 다 혼용을 해놨습니다. 아. 각계 생각도 해놓고. 네, 네. 예. 조선시대 기록 중에서 네. 전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는 게 네. 일성록이라는 기록인데 네. 그 일성록에 보면은 정조대왕이 네. 수원에서 화성을 지을 때 네. 그 화성을 짓는데 일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쌀을 주고 생선을 주고 네. 장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네네. 그래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 줄 때 보면은 생선 중에서 우리가 웅어라고 그러는 위어, 네. 그 다음에 전어를 몇 마리를 줬다고 아.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 모든 일을 한 이제 직급별로 네네네. 이 사람이 뭐 돌을 나르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석수 여러 가지 그 이 직군별로 전어를 몇 마리 주고 위어를 몇 마리 주고 쌀을 얼마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듯이 네. 전어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야, 좋아, 네. 뭐 참깨가 서말이야 네네. 이런 기록은 없고 네네네. 그냥 전어를 주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전어를 일상적으로 먹었구나. 네네네.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했잖아요. 네. 먹고 힘내라고 맛있는 음식 먹고 힘내라고 지도지 않았을까. 그런 뭐 혼자만의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또 선생님 만난 건 가을철, 예. 제철 음식을 맛보고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잖아요.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지는데 빠르게 한번 우리 가을철, 제철 음식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어회, 전어무침, 전어구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올 가을에 제일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야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풍경, 이 그림만 봐도 정말 벌써부터 훈훈해집니다. 이럴 때 하는 네. 이야기가 그래도 말은 하는군요. 입에 침이 고여서. 정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제철 최고의 음식 바로 전어입니다. 와 이거 뭐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와. 아, 저희가 너무나 지금 빨리 먹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어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어란 어떤 생선인지 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오래 전부터 먹었고 네. 전어는 원래 기름기가 많습니다. 아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워서 먹을 때 전어 맛이라고 그러는 거는 전어가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불에 익었을 때, 네. 탔을 때 느끼는 그 고소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어 대가리에는 참깨가 서말이다. 그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뭐 설마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때문에 돌아오겠습니까만은 네. 어쨌든 그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이를 먹을 때는 네. 조금쯤은 몬도가네식으로 먹어라. 어떤 식으로요? 몬도가네식으로 원두가네시. 머리부터 네. 제 말을 믿고 네. 머리부터 씹어 먹으면 네. 적어도 한 10월 중순까지는 뼈가 다 씹힙니다. 어. 그리고 대가리 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굵은 뼈, 네, 네. 그 다음에 꼬리 부분까지 별로 못 씹을 게 없으니까 다 씹어 드시라.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전어회 무침이거든요. 네, 무침. 그래서 무침도 잘해서 먹으면은 굉장히 채소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거니까 드시고 이거는 이제 많이들 보시는 전어회입니다. 전어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새꼬시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딴 게 아니고 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뼈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네네네. 뼈가 들었는 요 부분까지 씹어 먹으면은 아삭아삭하고 바득바득하고 뼈가 들어가야 맛있다. 네. 그래서 새꼬시, 무침, 구이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전어 내장입니다. 전어 내장. 예. 근데 요렇게 보면은 네. 요게 꼭 밤톨 같이 생겼죠. 아, 위에 동그란 부분이. 예.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전어 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전어 하고 밤. 밤을 모아서 원래 젓갈을 담으면 전어 밤젓입니다. 아. 요즘은 이제 네. 내장까지 해서 담긴 하는데 네. 원래는 요렇게 밤톨 같이 생긴 놈 네. 요걸로 지금 이제 젓갈을 담그는 겁니다. 아, 이거는 생으로 먹는 건 아니고 젓갈용으로 예. 먹는 거죠? 아. 이제 구워서 먹거나 네. 다 먹어도 되는데 네. 특히 이 부분으로 담으면 굉장히 네. 맛있었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전어 밤젓이라 전어 그래서 밤젓. 예, 요거는 젓갈로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아.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구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 부분에 보면 요 아랫부분에 요쪽에 네. 지금 내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생선은 보면은 지금 칼질을 해서 내장을 안 빼냈습니다. 네네네. 그렇네요. 칼질이 없죠. 바꿔서 말하면은 전어는 내장째 구워서 먹는다. 내장째. 그래야 맛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드시면 밑에 내려가면서 내장이 같이 씹힙니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어 오늘 세 종류가 나왔는데 그런데 가을철에 특별히 이렇게 전어가 사랑받고 대접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을 되면은 다 모든 생선들이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맛있는데 특히 전어는 원래 기름기가 많은 놈이 네. 가을이 되면은 기름기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크기도 그렇고 늦가을이 되면 네. 11월이 되면은 뼈가 좀 억세서 먹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특히 대부분 밑에 가면은 장가시가 많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계절 9월 10월에는 장가시도 별로 안 걸리고 씹으면 채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저 잘 씹히는. 네. 그러니까 특히 이 계절에 이제 전어 먹자 하는 거죠. 그렇군요. 회로 만들어도 맛있고.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죠.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전어. 그럼 어떻게 좀 이 전어들이 종류 세 가지인데 맛있게 좀 먹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네. 회를 먼저 드셔야 네. 그 다음에 이 구이를 먹으면은 회 맛을 구이를 먼저 먹고 회를 먹으면은 네. 회 맛을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가능하면 양념을 많이 섞지 말고 네. 회를 먼저 드시고 네. 두 번째 구이를 먹으면 여기는 소금 양념만 했거든요. 네네네. 여기는 초장도 들어가 있고 네네. 매운 성분 다 있으니까 맛이 약한 것부터 강한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회를 먼저 드시고 구이 먹고 네. 무침을 해서 먹고 네. 아까 번에 보여드렸던 이 젓갈은 네. 담아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네. 세월의 맛을 더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게 해조류들인데 네. 이게 서실. 서실. 예. 이거는 이제 예, 우리가 뭐, 흔히 미역? 보는 미역 다시마 네, 종류들. 다시마.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김치 담을 때 쓰는 청각이라는 겁니다. 청각.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전어를 먹을 때는 네. 가능하면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같이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차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나는 박입니다. 박. 박나물 먹고 박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깨먹는 그 흥부놀부에 나오는 그 박입니다. 박을 먹기도 하는군요. 예,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요즘은 안 먹는데 사실은 가을철에는 이 박나물이 슴슴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철에 나오는 해조류들, 네. 육지에서 나오는 거, 박 이렇게 먹고 평소에 먹는 반찬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먹으면은 좋다. 근데 꼭 가을의 맛을 느끼려 그러면은 전어하고 더불어서 해조류도 같이 먹는 게 좋다. 꿀 팁이네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회부터 먹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 우리 회부터 한번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생선, 모든 거는 아무 간을 하지 말고 네. 약간 양을 넉넉하게 해서 넉넉하게 날 걸로 한번 먹어봐라. 날 걸로. 소리가 오독오독 소리가 나네요. 이게 뼈가 씹히는 뼈가 소리가요? 침 나오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네.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한나식이 아니라 약간 넉넉하게 네. 해서 조금 저도 한번 보면
저는 전어회 처음 먹거든요. 기존에 먹던 회랑은 좀 맛이 좀 다르네요. 달죠. 네.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뭘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해서 네. 초장이든 여기 된장이 있거든요. 네. 된장이든 찍어서 네. 드시라. 좀 이게 지난번에 민어회를 먹을 때는 소금만 살짝 해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요거는 오히려 초장을 살짝 찍어도 되는 건가 보죠? 제가 한번 초장 찍어서 한번 살짝. 확실히 고소하네요 이게. 그 다음에는 된장에 한번 찍어서 드시면 네. 사실은 좋은 된장이면은 네. 된장하고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된장. 섞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를 먹어서 이 회 참맛을 한번 느껴보고 네. 이런 맛 그리고 이렇게 고소한 맛까지 가미해서 맛을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럼 이런 거랑은 언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을 한번 헹구거나 네. 혹은 내 혀의 맛을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 반찬들을 네. 같이 드시면 아. 좋은 반찬은 네. 입을 헹궈 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싸 먹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한번 이제 요거 먹고 입을 한번 헹구고 깨끗하게 헹구고 다시 다음 음식을 또 이렇게 네. 맛볼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어떤 맛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서실입니다. 서실?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해조류, 조개 같은 거를 넣어서 약간의 간을 잡았지만 거의 슴슴한 맛이죠. 네. 간이 안 돼 있는 맛인데 굉장히 고소하네요. 네.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쌈을 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쌈은 네.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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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깻잎이든 네. 상추든 간에 마지막에 음. 우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먹는데 네. 이러면 깻잎 맛과 이 장의 맛과 네. 그다음 여기다 또 마늘까지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마늘도 강하고 네. 된장도 강하고 깻잎도 강하면 네. 정작 중요한 전어 맛을 잃어버리죠. 그게 포인트네요. 예.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싸드시면 네. 가을의 맛, 전어 맛을 제대로 느끼기 힘들다. 이렇게 다 맛을 본 다음에 이런 맛이군, 이게 가을의 맛이군 느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싸서 네. 드리지 않고 제가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제가 회를 먹어봤는데 회를 먹을 때 포인트는 일단 그냥 나온 그대로 넉넉하게 집어서 먹으면서 가을의 향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초장 이런 나와 있는 양념장에 살짝 찍어가면서 한 번씩 먹고 마지막으로 이 쌈을 싸서 먹는데 그 중간중간에 해조류로 예. 입을 한 번씩 헹궈가면서 맛을 느끼시면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회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이로 가는 거죠? 예. 네, 구이로. 구이 아까 이건 구이는 또 따로 뭐 먹는 뭐 방법이 있나요? 이게 너무 모질게 먹는다고 생각을 네. 하지 마시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는 지금 내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예. 배도 안 따고 이렇게 보면 그대로 내장을 같이 굽습니다. 다른 신선한 생선들은 보통 내장을 꺼내고 네. 굽죠. 근데 이거는 신선한 데다가 원래 요 정도 크기의 전어에서는 요 내장이 먹어보면은 제일 맛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프리카의 사자는 네. 짐승을 잡으면은 내장만 먹고 떠납니다. 그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어는 깔끔하게 이렇게 내장 크기도 크지도 않고 구워 놓으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구운 전어는 반드시 내장하고 같이 굽는다. 그러나 신선해야 된다. 그런데다가 참깨 서말이 이 머리에 들었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머리 먹어야 되겠죠. 아, 머리를요? 네. 그래서 제가 잔인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일단 먹는 걸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어는 예. 이렇게 먹습니다. 일단 머리를 한번 다 네. 먹네요.
내장이 나오죠. 내장, 예. 예. 네, 내장도 다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입에 기름이 고여서 오, 내장이 다 살아있고 지금 뼈를 먹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네. 네. 이야, 깔끔하게 지느러미만 빼놓고. 이것도 먹을 겁니다. 아, 먹는 건가요, 그것도? 네. 전어는 먹고 나서 남는 게 없네요. 와, 궁금한 게 이렇게 이걸 통째로 먹었을 때 네. 가시가 목에 걸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좀 불편해서 통째로 먹는 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걸렸을 때 뭐. 뭐 저는 지금 다 먹었는데 가시는 안 걸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네. 전어 가시가 가는 가시가 목에 걸리면 두 가지 방법을 하면 확실하게 가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 밥을 달라 그래서 네.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상당수는 그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뼈를 같이 가지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초장을 주는데 예. 초장을 그냥 많이 말고 조금 초장을 떠서 네. 드시면 상당수의 경우는 이 초장이 뼈를 삭힙니다. 조금. 그래서 걸려있는 부분도 삭혀가지고 빼서 넘어가죠. 아. 그래서 밥을 많이 큰 숟가락 한 숟가락 드시든지 초장을 조금 드시라. 아. 그러고 이제 입을 헹구면 되죠. 이게 일단은 굵은 뼈가 아니기 때문에 잔뼈이기 때문에 꿀떡 삼키면 되고. 그럼 이거 저는 사실 머리를 먹어본 적이 많지 않고 좀. 저 머리 다 먹었는데 입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뼈가 다 씹힙니다. 지금은. 한번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맛있죠. 담백하고 그 내장 고소한 맛이 입 안에 쫙 퍼지는 게, 공깃밥 하나 시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전어 무침. 그러고 나면은 네. 이 전어 무침을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어 무침과 양념돼 있는 것들, 채소류들 이런 것들을 같이 싸서 네. 한번 드시고 기본적으로 한번 딱 먹고. 여기 따로 사실 뭐 무침에는 기본적인 무침하고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반드시 쓰는 게 네. 잘하는 집에서는 요즘은 사시사철 미나리가 나오니까 네. 미나리 같은 것들을 하면은 미나리 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싸서 넣으면 네. 미나리의 맛과 전어 무침 맛과 양념의 맛이 조금 짜게 느껴지면은 깻잎에서 들 때 깻잎은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예. 이렇게 싸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먹으면 요거는 초장 같은 거 찍지 않고 네. 먹었을 때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맛있네요. 저도 그러면 하나, 선생님 하나 맛있게 한번 짜서 주시면 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회를 처음 먹었을 때 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통통한, 일단 기본적인 회랑 맛은 달랐어요. 다르고 조금 예. 고소한 맛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구이는 또 구이대로 구이 자체도 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소하고 내장 쪽에서 오는 그 담백함이 되게 좋았고, 요거 무침을 한번. 이 깻잎의 향까지 더해져서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별히 특별하게 네. 이렇게 섞어서 먹는, 모든 걸 섞어서 먹는 음식을 맛을 입안에서 잘 구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섞어서 먹는 거는 욕심이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맛을 보겠다. 그 다음에 그게 섞여 있는 맛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깻잎에 싸서 이렇게 먹는데, 사실은 채소를 보자기처럼 해서 예. 여기다가 회나 구이를 넣고 장을 넣고 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전어도 마찬가지로 다 먹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깻잎에 싸서도 먹어보고 상추잎에 싸서도 먹어보고 네.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생물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빔밥을 먹고 회도 이렇게도 먹고 무침으로 해서도 먹고 그렇게 네. 하는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네. 재료를 넣어서 섞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좋아합니다. 한꺼번에 그걸 다 먹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맛을 딱 보니까 정말 이렇게 코스로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 것 같은 게 아주 담백한 맛부터 고소한 맛부터 이렇게 좀 새콤달콤한 맛까지 가니까 빨리 방송을 마치고 남은 음식을 다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민어에 이어서 전어까지 예. 재밌는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올 하반기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2017-2018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든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 증상으로는 피로감을 동반한 38도 이상의 고열, 감기 증상에 관절통, 근육통, 오한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독감에 걸려서 아픔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는 것보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고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을 통해서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